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눈이 많이 내리기로 소문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씨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집도 절도 없는 처량한 거지 신세였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하여 마을 사람들의 또준 일을 도맡아 해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겨울이 깊어지면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정적만이 감돌았고 김씨는 마을 어귀의 낡고 허름한 움막에서 추위를 피하며 긴긴 밤을 홀로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는 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찬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들이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흩날리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김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움막 주변의 눈을 쓸어내고는 차가운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산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로 작은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그 불꽃은 비록 작고 희미했지만 추위에 얼어붙은 그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충분했고 불길을 바라보며 그는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김씨가 머무는 움막은 마을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을 정성껏 가꾸며 자신만의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옅짚을 두껍게 깔아 한기를 막았고 벽 틈새는 찰흙을 이겨 발라바람이 새어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하려 노력했고 마을 어른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씨를 보며 비록 거지의 행색을 하고 있으나 그 속내는 양반보다 낫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동짓달이 지나고 섣달그짐이 다가오자 하늘에서는 집채만 한 눈구름이 몰려와 마을 전체를 삼킬 듯이 눈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지붕들은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두툼해졌고 마당에 놓인 장독대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둥그런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씨는 마을 부잣집인 최참판댁의 마당을 쓸어주고 얻어온 보리밥 한 덩이를 품에 소중히 안고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걷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그는 배고픔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최참판댁의 부엌대기 아주머니는 김씨의 성실함을 기특하게 여겨 가끔 남은 음식을 챙겨주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날씨가 추우니 조심하라며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씨는 그 따뜻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세상의 온정을 다시금 깨달았고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는 이미 꽁꽁 얼어붙어 안악들의 빨래 소리도 끊긴 지 오래였고 오직 매서운 칼바람만이 마을 골목길을 휘저으며 울부짖듯 소리를 내고 있었던 추운 겨울날의 풍경이었습니다. 김씨는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마을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눈꽃을 피워내며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나무의 거친 껍질을 어루만지며 이 모진 추위를 견뎌내는 나무의 강인함을 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은 이미 어둑해져 마을의 집들에서 하나둘씩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지만 김씨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움막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음에 만족했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도와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지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소박한 꿈은 그저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었으며, 마음속에는 항상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추위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인근 고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떠돌이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난 여인이 이 근처 산길에서 목격되었다는 말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자신이 가진 보리밥 한 덩이라도 나누어 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선량한 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밤새도록 대지를 하얗게 덮어갔으며, 바람은 문틈을 파고들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김 씨의 잠을 깨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자신의 다 떨어진 옷가지들을 꿰매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했지만 그가 정성껏 손질한 덕분에 제법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문득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어두운 밤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정취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내일 아침이면 더 쌓여있을 눈을 치울 걱정을 하면서도 눈 덮인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이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여유를 가졌으며, 그것이 그가 모진 세월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무시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남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움막 안의 화로에는 마지막 남은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김 씨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재를 덮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불을 지펴야 했기에 그는 매 순간 검소하게 생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을 심어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김 씨의 따뜻한 목소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여 그를 잘 따랐습니다. 거지의 신분이지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만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곤 했습니다. 겨울산의 정기는 차갑고도 매서웠지만 김 씨는 그 기운이 자신을 단련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들이 버린 옷을 입고 남들이 남긴 밥을 먹었지만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맑고 높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왜 거지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기쁨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가끔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사당에 들러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빌며 절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의 진심 어린 기도는 하늘에 닿을 듯이 경건하고 엄숙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잠결에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려니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며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듯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낡은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시야를 가리는 눈발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에는 오직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길의 흔적을 지워버렸고 차가운 공기는 폐부를 찔렀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비탈길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하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만삭의 임산부였으며 그녀는 이미 정신을 잃은 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여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려 노력했습니다. 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외쳤지만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기 위해 여인을 꼭 끌어안았으나 여인의 몸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거센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김 씨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여인을 살릴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단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는 무거웠지만 김 씨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녀를 등에 업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에서 누군가를 업고 걷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여인을 고쳐 업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가래픈 생명을 떠올리며 자신의 고통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으나 그 땀조차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고드름처럼 매달리는 극한의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여인을 업고 가장 가까운 마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며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갑자기 찾아온 거지의 부르짖음에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었는지 혹은 귀찮았는지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 밤중에 웬 거지냐.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김 씨는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그를 칭찬하던 사람들도 막상 자신들의 평온이 깨질까봐 몸을 사리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여인의 손끝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짜내어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부잣집이라면 분명 넓은 방과 따뜻한 불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동안 김 씨의 다리는 감각을 잃어갔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등에 업힌 여인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얇은 속적삼뿐이었고 매서운 칼바람은 그의 살을 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여인을 살려야 한다. 저 아이를 세상의 빛을 보게 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숭고한 인간의 반로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의 지혜로운 할머니로 알려진 박 씨, 할머니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기력이 다해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잠기가 밝아 밖에서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촛불을 켜고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할머니는 눈 위에 쓰러진 김 씨와 그의 등에 엎인 여인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김 씨. 정신 차리게, 이 여인은 또 누구란 말인가.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웠고 김 씨는 희미한 정신 속에서도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김 씨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며 서둘러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어서들 나와서 도와라. 할머니의 외침은 평소의 엄한 꾸짖음과는 달랐기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얇은 옷차림으로 눈 속에 쓰러진 김 씨와 그가 지켜낸 임산부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거절했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지 깨달은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의 진심이 드디어 차가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씨는 할머니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자신의 상태보다는 여인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을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네. 자네도 어서 방으로 들어가 몸을 녹여야 하네. 라고 말하며 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여인을 따뜻한 방으로 옮기고 뜨거운 물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달빛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눈 덮인 산골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비록 극한의 추위와 피로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지라는 사실도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오직 여인의 생명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단순한 눈 덮인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온기가 피어오르는 생명의 장소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긴 밤은 그렇게 희망의 불씨를 안고 깊어만 갔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작은 방 안은 맵싸한 장작 연기와 함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으며 화로에서 타오르는 불꽃만이 어두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할머니가 덮어준 낡은 이불 속에서도 여전히 몸을 떨었지만 자신의 안위보다는 방 안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여인의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 사람아, 자네 몸부터 챙겨야지. 손발이 이토록 꽁꽁 얼었으니 우째야 쓸까라며 안쓰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고 김 씨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하자 김 씨의 얼어붙었던 감각이 돌아오며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여인이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길어 나르며 여인의 몸을 닦아주었고 여인의 가느다란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씨는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인사를 건네며 여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밤은 결코 고요하지만은 않았고 박씨 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모여들어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꺼들며 이 밤중에 웬 거지가 죽어가는 여자를 업고 들어왔다니.
이게 무슨 흉측한 일인가? 혹은 마을에 부정한 기운이 들면 올 농사는 다 망치는 것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눈발보다 더 날카롭게 김씨의 마음을 찔러왔고 정적을 깨는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유독 인색하고 미신을 잘 믿기로 소문난 강씨가 대문을 거칠게 밀치며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큰 소리로 집안을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복의 박씨, 할멈, 당장 그 정체 모를 여자와 거지를 내쫓지 못하겠나 이 마을이 어떤 곳인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는가라며 삿대질을 해댔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의 기세에 눌려 덩달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찢는 불협화음처럼 울려 퍼졌고 방 안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여인에게도 그 험악한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박씨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강씨, 자네는 사람의 목숨보다 마을의 기운이 더 소중하다는 말인가? 지금 이 여인은 아이를 가졌네. 생명이 꺼져가는데 어찌 그리 모진 말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의 일갈에 잠시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만 강씨는 지지 않고 다시 입을 열어 할멈이 책임질 거요. 저 여자가 여기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마을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오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김씨는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세상의 야박함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지만 결코 물러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 강씨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제가 어디든 모시고 떠날 테니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김 씨의 간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음을 날리며 김 씨를 발로 밀쳐내려 했고 마을 사람 중 몇몇은 강 씨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거지 주제에 누굴 구한다고 나서기는 제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왜 애먼 마을 사람들까지 곤란하게 만드나라는 비아냥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김 씨의 낡은 옷은 차가운 눈바닥에 닿아 다시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다시금 허리를 숙여 빌고 또 빌며 여인의 목숨을 구걸하는 처량하고도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의 최고 어른인 이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사태를 면밀히 살핀 뒤 강 씨를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그만하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거늘 어찌 그리 편협하게만 구는가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노인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신망이 두터웠기에 그의 말 한마디에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김 씨에게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김 씨, 자네가 한 일은 참으로 장한 일이네. 이 추운 날씨에 자신의 옷까지 벗어주다니 그 마음이 가상하구먼이라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의 말에 동요하며 김 씨의 헌신적인 태도를 다시금 보게 되었고 강 씨조차도 이 노인의 권위에 눌려 더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고
비로소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방 안에서 여인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박씨 할머니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여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인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지만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은지 주변을 두려운 눈빛으로 살피며 자신의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네. 이제 안심하게. 여기 자네를 살려준 은인이 있네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여인을 다독였고 김 씨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인이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으며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을 본 순간 김 씨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데 그녀의 눈망울에는 단순한 추위로 인한 고통이 아닌 깊은 슬픔과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저 여인이 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을까라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여인이 겪었을 모진 고초를 짐작하며 그녀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사나워졌고 박씨 할머니의 집 지붕을 흔드는 소리가 방 안까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집안의 온기만큼은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넣으며 불씨를 살렸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몇몇은 마당에 남아 여인의 향방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에게 자네도 이젠 좀 쉬게나. 저 여인은 내가 밤새 돌볼 테니라고 말하며 휴식을 권했지만 김 씨는 여인이 무사히 출산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심술춤은 아낙네 중 하나인 최씨댁이 부엌으로 들어와 김 씨에게 퉁명스럽게 입아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나 데려온 거야. 괜히 관가에 불려가서 곤욕 치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라며 억지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며 저는 그저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구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최 씨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여인이 도망친 관비라거나 큰 죄를 짓고 숨어든 사람이라는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며 김 씨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질수록 김 씨는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여인을 구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우고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돕기로 계획하며 여인의 곁을 지켰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런 김 씨의 옆모습을 보며 참으로 심성이 굳건한 사람일세. 거지에 탈을 썼으나 속은 황금보다 빛나니 하늘이 굽어 살피실 개야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그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편 방 안의 여인은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받아먹으며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침묵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씨앗이 되어 강 씨는 이를 이용해 다시금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저 보시오. 입을 열지 않는 걸 보니 분명 뒤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분명하오라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말을 가로막고 싶었지만 지금은 여인의 안정이 우선이었기에 꾹 참으며 오직 정성으로 간호를 돕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한번 나서서 모두들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날이 밝으면 내가 직접 물어볼 것이니 더 이상의 소란은 금지하네라고 명했습니다.
이 노인의 언명의 마당에 머물던 사람들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고 마을은 다시금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걱정했지만 자신이 살린 생명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눈보라는 잠잠해졌지만 공기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김 씨의 손등은 추위에 갈라져 피가 맺혔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의 불씨를 지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가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낮은 신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박씨 할머니의 숙련된 솜씨를 믿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마을의 지붕 위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동트는 새벽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고난 뒤에 찾아올 희망의 빛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여인은 긴 잠에서 깨어나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곁에서 자신을 지켜준 이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 소리를 들은 김 씨는 비로소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인의 눈물은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수많은 아픔과 서름을 쏟아내는 듯했고 김 씨는 그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여론은 여전히 여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강 씨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은 여인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아침 일찍부터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은 조상 대대로 청결을 중시했는데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들어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오라며 억지 논리를 펼쳤고 이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다시금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끝까지 여인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란의 눈살을 찌푸리며 김 씨에게 자네, 저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게. 사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법인데 어찌 저리도 모를까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김 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그녀는 한 사람의 가여운 임산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과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깊은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쌓인 눈 위로 반사되며 온 세상을 하얗게 빛내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긴장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누더기 옷을 여미며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섰고 비록 거지의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양반보다 기백이 넘쳤습니다. 그는 여러분, 저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저 갈 곳 잃은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맞서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씨는 김 씨의 태도에 코웃음을 치며 거지놈이 이제는 웅변까지 하는구나. 네가 저 여자의 과거를 어떻게 장담한단 말이냐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김 씨는 흔들림 없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응수했습니다. 이 대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이들은 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강 씨의 의견에 동조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일과 전통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이 다시 나타나 중재에 나서며 일단 여인의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게 하고 그 이후의 일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세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강 씨의 표정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감하며 여인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그렇게 갈등과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김 씨의 따뜻한 마음이 이 차가운 갈등을 어떻게 녹여낼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하얀 눈밭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로 빛났지만 박씨 할머니의 집 마당에 감도는 기운은 여전히 서늘하기만 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밤새 여인을 간호하느라 튄 옷자락을 매만지며 부엌 한쪽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그때 강 씨가 다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여인의 보따리에서 떨어졌다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 주머니가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라며 분명히 고관대작의 집에서 훔쳐온 것이 틀림없다고 소리를 높였고 사람들은 그 화려한 자수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는 비록 낡고 때가 묻었으나 그 위에 새겨진 문양만큼은 평범한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을 담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계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 씨는 기세등등하게 김 씨를 가리키며 보시오. 이 거지가 데려온 여자는 도둑이거나 아니면 더 큰 죄를 짓고 도망친 이가 분명하오. 이 주머니가 그 증거요라고 외쳤으며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하여 여인을 당장 관가에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씨는 그 비단 주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여인이 그토록 소중히 품고 있었던 물건임을 직감하고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여인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굵은 눈물을 흘렸고 박씨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말소리는 여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인 그 주머니가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사실에 절망했으며 혹여나 자신을 살려준 김 씨에게까지 해가 미칠까봐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나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걱정 말게. 저들이 뭐라 하든 내가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여인을 다독였습니다. 김 씨는 부엌에서 나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으며 강 씨의 손에 든 비단 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주머니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여인의 뱃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오히려 김 씨의 손을 뿌리치며 내 놈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저 여자가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오면 내 놈이 책임질 거냐라고 윽박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강 씨의 선동에 넘어가 김 씨를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급하게 달려온 청년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큰일 났습니다. 이웃 고을의 관군들이 나타나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소리쳤고 그 말에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관군들이 찾는 이가 바로 저 여인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강 씨는 이때다 싶어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어서 저 여자를 관군에게 넘겨야 우리 마을이 무사할 것이오라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김 씨는 관군이라는 말에 앞이 캄캄해졌지만 결코 여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위협이 극에 달했을 때 이 노인이 다시 한번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마당을 엄하게 휘둘러 보았으며 사람들은 노인의 서슬퍼런 기운에 잠시 주춤하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강 씨가 들고 있던 비단 주머니를 찬찬히 살펴본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문양은 멸문지화를 당한 어느 가문의 상징이로다라고 혼잣말처럼 읊조렸고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여인이 단순히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풍파에 휘말린 가련한 희생자일 수도 있음을 짐작했으나 사람들의 두려움은 진실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김 씨는 이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어르신, 저 여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남편을 찾아 이 험한 산길을 헤매던 가엾은 아내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을 덮어주었던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인의 눈망울에서 본 진실한 슬픔을 믿었으며 설령 그녀가 대역죄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은 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뇌에 빠졌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입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숨을 죽인 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기운을 차린 여인이 천천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죽음을 각오한 듯한 비장함과 숭고함이 서려 있어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여인은 김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때문에 마을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으니 제발 저를 도와준 이 분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가냘프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고 거칠게 항의하던 이들도 그녀의 당당한 태도 앞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마을을 떠나려 하자 김 씨는 앞을 가로막으며 안 됩니다. 이 몸으로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까?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외치며 그녀를 다시 방 안으로 들여보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여인의 손목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느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자신이 거지라는 비천한 신분 때문에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처량한 모습과 김 씨의 헌신적인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으며 강시만이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여인을 노려보며 관군에게 고발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씨 할머니가 부엌에서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와 마당에 뿌리며 이 못된 인간들아 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사람의 도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라고 사자우를 토해냈으며 할머니의 서슬 퍼런 기운에 놀란 사람들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여인을 품에 안으며 누구든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내 몸을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고 그 기계는 마을의 그 어떤 장정보다도 높고 강렬했습니다. 김 씨는 할머니의 용기에 힘을 얻어 다시금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으나 그것은 평화가 아닌 갈등의 일시적인 중단이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관군이 들이닥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을 어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괜찮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위로했고 여인은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려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교감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조금씩 녹여가는 듯했으나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며 밤이 다가오고 있었던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청년 몇 명을 꿰어 야밤에 여인을 몰래 끌어내
관가로 넘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김 씨는 직감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문턱에 앉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고, 추위는 다시금 그의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등 뒤로 비치는 희미한 등불 빛은 그의 고독한 싸움을 증명하는 듯 했으며,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진심 하나로 거대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마을 뒷산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여인의 불행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져 김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여인의 배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꿈틀대는 새 생명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생명을 지켜내겠노라고 어둠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여인은 잠결에 김 씨의 나직한 기도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김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준 작은 기적과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박씨 할머니의 집으로 모여들었으나 어제와는 달리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관군이 아직 마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여인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 밤이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조용히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청했고, 그의 절실한 호소에 마을 아낙네들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김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서서히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을을 몰래 빠져나가 관군이 머물고 있다는 이웃 고을로 향했으며, 김 씨는 그의 부재를 눈치채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박씨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인을 피신시켜야 할지 고민했으나 만삭의 몸으로 이동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결국 이곳에서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강 씨가 관군을 부르러 갔습니다. 만약 관군이 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그의 기계는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행동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몇몇 장정들은 김 씨의 곁에 서서 우리가 어찌 거지보다 못한 인간이 되겠는가, 우리도 돕겠네라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으며 비로소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 여인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마당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몽둥이나 낫을 들고 마을 어귀를 지키기로 했으며, 여인을 위한 따뜻한 미음과 이불을 가져다 주며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에 감동하여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보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란다라고 나직이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김 씨의 귀에 닿아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거지가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자각하며 마을 어귀로 나가 관군이 오는지 살피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 너머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긴장하며 숨을 죽였고 김 씨는 마을 어귀에 서서 다가오는 무리를 노려보며 결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이들은 강 씨가 데려온 관군들이었으며 그들의 서슬퍼런 칼날은 햇살에 번뜩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으나 김 씨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수많은 생명과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기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으며 오직 진실의 힘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다지며 관군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관군들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가 말에서 내려 김 씨를 향해 이곳에 죄 지은 여인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장 길을 비켜라라고 위험 있게 말했으나 김 씨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면서도 눈빛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는 죄인은 없고 오직 해산을 앞둔 불쌍한 산모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리께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차분하게 대답했고 그의 당당한 태도에 관군 우두머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김 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김 씨를 위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관군 옆에서 저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방 안에 분명히 대역 죄인의 아내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가 있다면 저 여인을 살린 저에게 있지. 저 가련한 여인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진심은 관군 우두머리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으며 상황은 이제 단순한 체포를 넘어선 인간의 도리에 대한 시험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관군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여인의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섰습니다. 관군 우두머리는 김 씨의 눈에서 읽히는 숭고한 의지와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으며 강 씨의 조급한 재촉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사람을 죽여왔으나 이토록 눈부신 인간애를 본 적은 처음이었기에 자신의 칼날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자문하게 되었고 마을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침묵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으나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관군의 결정을 기다리며 대지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관군 우두머리는 말에 올라타며 잘못된 제보였다. 이곳에는 우리가 찾는 죄인은 없다라고 선언했고 그 말에 강 씨는 아연실색하며 항의했으나 관군들은 이미 말머리를 돌려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가장 따뜻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김 씨의 진심이 마침내 거대한 권력의 칼날마저 멈추게 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으며 마을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를 부축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왔고 박씨 할머니는 대문을 활짝 열어 그를 맞이했으며 여인은 방 안에서 무사히 관군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김 씨를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는 마을의 영웅이자 진정한 인간의 길을 보여준 스승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마을에는 다시금 따뜻한 등불이 켜졌고 사람들은 여인의 순산을 위해 마음을 모으며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아름다운 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니 이는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관군들이 멀리 사라지고 마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차가운 긴장과는 달리 묘한 안도감과 따뜻한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대문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관군들이 지나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에게 다가와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이기심이 빚어낼 뻔한 끔찍한 비극을 깨달았으며 거지의 행색을 한 김 씨가 보여준 숭고한 인간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관군들까지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버리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분을 참지 못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민심은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너희들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며 으름장을 놓았으나 이 노인의 차가운 눈빛과 사람들의 외면 속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는 쥐 죽은 듯 마을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강 씨의 비열한 선동이 멈추자 마을은 마치 씻은 듯이 맑아진 분위기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오로지 박 씨 할머니 방 안에서 들려오는 산모의 안위에만 온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장정들에게 명령하여 마을 어귀를 지키게 함과 동시에 아낙네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산모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인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집으로 달려가 귀한 미역과 쌀, 그리고 아이에게 입힐 베네쩌구리 같은 것들을 챙겨와 박 씨 할머니의 집 마당에 수북이 쌓아놓았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자신의 얼어붙었던 발가락 통증도 잊은 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의 방 안에서는 여인의 산통이 시작되었는지 가늘고 긴 신음소리가 간간히 흘러나왔고 마을에서 산파 경험이 풍부한 할머니 두 분이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낙들이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장작불을 지피며 산모를 도울 준비를 마쳤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는 마을의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감싸며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안개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혹시라도 자신이 방해가 될까봐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으나 이 노인이 그를 불러 따뜻한 아랫목으로 자리를 내주며 쉴 것을 권했습니다. 김 씨는 극구 사양하며 어르신, 저는 이곳 마당에서 저분의 해산 소식을 듣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제가 지켜야 할 생명이니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노인은 그의 굳은 결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두툼한 소매투를 벗어 김 씨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로다. 오늘 자네가 보여준 용기는 이 마을의 전설이 될 것이야 라고 칭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 씨를 더 이상 더러운 거지가 아닌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 대우하며 따뜻한 숭늉과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산통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심해졌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긴박함을 더해갔으나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마당에 모여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올리며 아이와 산모가 무사하기를 빌었고 예전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연대의 정을 나누는 진귀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김 씨는 방 안에 여인이 겪고 있을 고통을 짐작하며 자신의 손을 꼭 쥐어 어젯밤 눈 속에서 보았던 그녀의 그 간절한 눈빛이 다시금 뇌리를 스쳐 지나가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온 박 씨 할머니가 물을 더 가져오너라, 기운이 다해간다라고 다급하게 외치자 김 씨는 누구보다 먼저 우물가로 달려가 얼음을 깨고
맑은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으나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싶은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물을 날랐고, 마을 사람들도 줄을 서서 물동이를 전달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가 된 듯 한 임산부의 해산을 돕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그 어떤 엄숙한 재래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산곡 끝에 마침내 정막을 깨고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마을 하늘가에 울려 퍼지자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꺼번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김 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살았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구나라며 혼잣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생명의 탄생을 넘어 김 씨의 헌신과 마을 사람들의 참회가 만들어낸 기적의 결실이었으며 얼어붙었던 마을의 인심이 완전히 녹아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박씨 할머니가 강보에 쌓인 갓난 아이를 안고 나와 김 씨에게 보여주며 자네 덕분에 이 아이가 세상 빛을 보았네. 참으로 장하고 귀한 아이로구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았는데 그 아이는 추위 속에서도 피어난 매화처럼 맑고 고운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고 조금 전까지 여인을 비난했던 안악들도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녹아 눈물을 훔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산모 역시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이제 여인의 과거보다는 그녀의 미래와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니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여인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박씨 할머니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서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붙잡으며 오늘 밤만큼은 따뜻한 방에서 함께 축하를 나누자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여인은 정신을 차린 후 아이를 품에 안고서 김 씨를 방 안으로 들여달라고 부탁했고 김 씨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따뜻한 외투가 없었다면 저와 이 아이는 진작에 눈 밑에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비단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김 씨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손사래를 치며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김 씨의 겸손한 태도에 여인은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진정한 북이란 재물이 아닌 사람의 고귀한 성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과 아이, 그리고 김 씨가 뿜어내는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으며 창밖에 매서운 바람소리 조구차 이들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산모를 위해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가져와 대접했고 김 씨에게도 고기 한 점이 듬뿍 들어간 국밥을 내어주며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정겨운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강 씨는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떠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음모를 꾸미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부재는 마을에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강 씨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신 김 씨를 김생원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닌 마을의 어엿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은 칭호가 낯설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자신이 비로소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마을의 정취는 이제 고요함 속에 기쁨을 간직한 상태로 변모했고 밤하늘의 별들은 유독 밝게 빛나며 이 작은 산골 마을의 기적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의 막막함을 떠올렸고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토록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을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과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며 깊은 밤의 정취에 젖어들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김 씨에게 자네, 이제 저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어야겠네. 자네가 살린 생명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라고 제안했고 김 씨는 황송해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하며 마을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에서는 밤늦도록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것은 지난 며칠간의 어둡고 차가웠던 기억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희망의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치고 맑은 해가 솟아올랐으며 마을은 하얀 눈송이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부신 풍경을 선사했는데 김 씨는 일찍 일어나 마을에 눈을 쓸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집 밖으로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여인은 창가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평화로운 마을의 아침을 감상했습니다. 관군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있었으나 이 노인은 만약 다시 온다 해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맞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마을은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부엌에서 나오는 고소한 밥 냄새를 맡으며 배고픔보다는 마음의 배부름을 먼저 느꼈고 자신이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남을 위해 베풀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는 가끔 여인의 방 쪽을 바라보며 아이의 건강을 빌었고 여인은 그런 김 씨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을 잃고 헤매던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은인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갔습니다. 마을은 이제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누더기를 입은 성자라 불리는 김 씨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이제는 외롭지 않은 듯 가지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늠름한 자태를 뽐냈고 김 씨는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어젯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김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나도 커서 김 아저씨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래요라고 다짐하며 김 씨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비천한 거지의 삶이 아니었으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숭고한 여정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던 행복한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으며 각자 집에서 아껴두었던 고기와 나물 그리고 귀한 술을 가져와
박씨 할머니의 마당은 다시 한번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김 씨는 잔치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상석에 앉히려 했고 그는 부끄러워하며 마다하다가 결국 이 노인의 권유에 못 이겨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는데 그녀는 모함을 받아 가문이 몰락하고 쫓기던 신세였으나 이곳에서 사람의 정을 만나 다시 살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하여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달이 높이 떴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김 씨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려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큰 힘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움막에서 지내겠다고 고집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의 움막을 새로 단장하고 따뜻한 가구들을 들여놓아 그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두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새보금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고 자신을 살려준 이 마을과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마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으며 김 씨는 마을의 수호천사로서 매일 아침 길을 닦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여인은 아이가 첫걸음마를 뗄 때 김 씨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김 씨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눈부신 변화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춥고 눈보라가 치기도 했지만 김 씨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기에 그 어떤 시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평온한 겨울밤의 풍경이었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여인이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고단했던 과거를 씻어냈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하얀 눈 속에 갇힌 듯 정지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생명의 맥동이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고 김 씨의 선한 의지는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모든 이들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이며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된 그날의 진실한 이야기였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산골 마을의 아침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간밤에 내린 눈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져 단단하고 하얀 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찍 일어나 박씨 할머니의 집 마당에 모여들었고 저마다 손에는 따뜻한 국밥 그릇이나 갓 지은 떡을 들고 김 씨와 산모의 안부를 묻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긴박했던 상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을 전체에는 오직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평화롭고 정겨운 웃음꽃만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이 작은 마을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를 하나하나 정중하게 받으며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고 자신의 허름한 움막 대신 마을 사람들이 새로 마련해준 깨끗한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감회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공로가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다고 생각했기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영웅처럼 떠받드는 것에 대해 오히려 몸둘 바를 몰라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김 씨의 낡은 옷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빨아 햇볕에 말려주었으며 이제 그에게서 더 이상 거지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훈훈한 온기가 느껴진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산모에게 대접하였고 그 구수한 냄새는 마당 가득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서 기운을 차린 듯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하였으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김 씨를 다시 한번 방으로 불러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황송한 표정으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눈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으니 설아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였고 여인은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은 김 씨의 선행에 감복하여 그의 움막이 있던 자리에 작지만 튼튼한 오두막을 새로 지어주기로 결의하였고 산에서 좋은 나무를 베어오고 맷짚을 새로 엮어 지붕을 올리는 등 정성을 다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비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자신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구와 이불 그리고 살림살이들을 보태주어 그의 방은 금세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패가 달리는 모습을 보며 평생 처음 느껴보는 소속감과 안정감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오늘부터 김 씨는 우리 마을의 정식 일원이며 그가 보여준 고귀한 마음씨를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선포하며 마을의 화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의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였고 그동안 김 씨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들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그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김 씨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보다 큰 선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집집마다 가져온 귀한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 차려져 풍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 씨는 상석에 앉아 마을 어른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받았고 아이들은 김 씨 주변을 맴돌며 그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 씨를 김생원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인자한 미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마을 전체에 평온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몸조리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노잣돈과 음식을 넉넉히 챙겨주며 끝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다시 찾아와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고 김 씨는 아무 걱정 마시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하였고 그 뒷모습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산비탈의 눈이 녹아 실개천을 이루어 흐르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며 농사일에 전념하였고 그의 성실함은 마을에서 정평이나 이제는 누구도 그를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일깨워주는 훈장님 역할까지 도맡게 되었으며 그의 집 앞에는 항상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김 씨의 삶은 이제 고난의 터널을 지나 눈부신 빛의 세계로 들어선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김 씨는 자신의 오두막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난 겨울의 그 기적 같은 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는 가끔 산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때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여인과 아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을의 집들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김 씨는 그 연기를 보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추위도 굶주림도 없었으며 오직 타인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가끔 김 씨의 집을 방문하여 따뜻한 팥죽을 건네주며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이 이토록 따뜻해질 수 있었겠나라며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할머니와 김 씨는 화로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냈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마을의 안녕과 이웃의 행복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의 손을 어루만지며 그의 거친 손등에서 그가 걸어온 고단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김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지금의 행복에 감사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을의 정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했지만 김 씨의 선한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마을을 비추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실천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진정한 부유함이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 있다는 것을 몸소 배워나갔습니다. 마을은 이제 인근 고을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곳이 되어 떠돌이 여행자들도 쉬어가는 안식처가 되었으며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 씨라는 이름의 따뜻한 기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김 씨는 꿈속에서 다시 그 눈보라치던 산길을 걷는 자신을 보았으나 이번에는 추위가 아닌 따스한 햇살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속의 여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보여주었고 아이는 방긋 웃으며 김 씨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으로 비치는 은은한 달빛을 보며 그것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님을 직감했고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줄기가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잠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감미로웠으며 꿈속의 따뜻함은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이제 푸른 잎을 무성하게 틔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었고 김 씨는 그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을 식히며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 씨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였고 김 씨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을 이끄는 마을의 진정한 어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누더기 옷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속에 간직했던 숭고한 정신은 더욱 밝게 타올라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씨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우물가에 나가 물을 핥고 길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김 씨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김 씨는 그들에게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진짜 사람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기며 그들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김 씨의 집 불빛은 꺼지지 않았으며 혹여나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을까봐 그는 항상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따뜻한 찬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이런 배려는 마을의 전통이 되어 이제는 모든 집이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이웃을 맞이하는 풍습이 생겨났고,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을 보며 인간의 선함이 가진 위대한 힘을 실감하였고, 죽는 날까지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겠노라고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마을의 저녁 풍경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노을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갓 수확한 옥수수를 먹으며 이웃들과 소박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마다 행복한 메아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지였던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시절에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달콤한 것이라 생각하며 만족해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 낯선 마차가 멈춰섰고, 그곳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부인과 늠름한 청년이 내렸는데, 그들은 바로 예전에 그 산모와 성장한 아이 설아였습니다. 여인은 김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은공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살아남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열하였고, 설아는 김 씨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할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 광경을 지켜보며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김 씨는 그들의 성장을 대견해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여인은 그동안 모은 재물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쾌척하였고, 설아는 마을에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들의 보답은 김 씨의 선행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산증거가 되었으며, 마을은 이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곳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내가 한 일은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었으나, 이렇게 다시 만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며 허어 웃었고, 그의 인품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다시 열렸고, 여인과 설화, 그리고 김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며, 김 씨의 따뜻한 외투가 자신의 영혼까지 감싸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설아는 김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평온한 밤을 보냈고, 김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의 모든 아이가 이토록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나기를 조용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축복 속에서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여인과 설아는 아쉬운 이별을 고하며 다시 길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온기는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하였습니다. 김 씨는 마을 어귀까지 그들을 배웅하며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빌어주었고, 설아는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김 씨 할아버지를 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 씨의 이야기가 자손 대대로 전해져 내려갈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고, 그의 선행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 씨의 삶은 그렇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이름으로 마을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김 씨는 여전히 마을의 작은 오두막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며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지만, 이제 사람들은 눈보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헌신적인 사랑은 차가운 눈을 녹이는 뜨거운 심장이 되었고, 그 심장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고동치며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 김 씨의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빛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는 화려한 보물이 아니라 곁에 있는 가여운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김 씨의 그 따뜻한 외투를 덮은 것처럼 포근하고 안온한 꿈을 꾸시길 바라며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두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김 씨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찾아가 평온한 안식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김 씨는 비록 거지의 옷을 입었으나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왕이었으며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김 씨가 살린 그 작은 생명의 숨소리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김 씨가 보았던 그 눈부신 희망의 빛과 같을 것이니